플라이아시아 어워즈, 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47억 아시아 시장을 향해 날아오를 스타트업을 만나다. 플라이아시아 2022.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플라이 얼리 스테이지 어워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참가자분들과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플라이 얼리 스테이지 어워즈 본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의 무음 또는 진동으로 변환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발표를 하는 행사다 보니까 도중에 휴대전화가 울리게 되면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니까요. 휴대전화가 무음 또는 진동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스타트업들을 한자리에 플라이아시아 2022가 덱스코 제2전 시장에서 펼쳐집니다. 아시아 창업협력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 플라이아시아 어워즈, 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47억 아시아 시장을 향해 날아오를 스타트업을 만나다. 플라이아시아 2022.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스타트업들을 한자리에 플라이아시아 2022가 덱스코 제2전 시장에서 펼쳐집니다. 아시아 창업협력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 플라이아시아 어워즈, 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47억 아시아 시장을 향해 날아오를 스타트업을 만나다. 플라이아시아 2022.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스타트업들을 한자리에 플라이아시아 2022가 덱스코 제2전 시장에서 펼쳐집니다. 아시아 창업협력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 플라이아시아 어워즈, 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47억 아시아 시장을 향해 날아오를 스타트업을 만나다. 플라이아시아 2022.
네, 지금부터 플라이 아시아 2022 플라이 얼리 스테이지 어워즈 본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부발전, 현대중공업, 부산대학교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를 앞둔 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께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을 하게 될 저는 스타트업의 대표 아나운서 신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낙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IR 데모데이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회를 많이 받아 보니까 오늘 심사는 어떤 포인트로 조금 보실지, 또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발표를 하게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마음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실제적인 투자 유치보다는 우리가 함께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또 기업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모색하고 또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는요, 부산대학교가 주최를 하고 창업지원단, 산학협력단, 그리고 3단계 산학연 협력선도 대학 육성사업단,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단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원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트랙 1은 한국 남부발전의 친환경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창업이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트랙 2는 현대중공업의 수소 밸류 체인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지원 분야를 제가 듣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정말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이 두 트랙으로 나눠서 오늘 대회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 진행 순서는요. 먼저 인사 말씀으로 개회사를 시작한 이후에 트랙 1은 3팀, 트랙 2는 2팀으로 총 5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마치면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시상하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평가는 발표 10분, 그리고 질의응답은 5분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요. 앞쪽에 저 오른쪽 앞쪽으로 보시면 왼쪽이죠. 왼쪽 상단에 시간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께서는 10분을 잘 지켜서 말하는지, 그리고 질의응답할 때도 5분 내외로 정확하게 시간 지켜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롤이 1분 전에 1분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아쉬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발표 잘 해주시고 질의응답도 시간 잘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최경민 담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최경민입니다. 동시에 산학협력단장, 그리고 기술지주, 링크 사업단장, 산학협력 관련된 거는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의 어떤 미래를 여는 큰 어떤 기회이고 문이다 하는 데 대한 인식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창업지원단에서 우리 협력하는 기업과 함께하는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요즘 핫 이슈죠. 오픈 이노베이션. 그래서 이 플라이 아시아 엑스포의 이 어워드 얼리 스테이지 무대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선 이 대회 운영을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현대중공업 그리고 남부발전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산대학교는 사실은 22년 창업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남권의 유니콘 기업을 이제 창출하기 위한 전초기지 구축을 하는 그런 역할을 책임감을 느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경영대, 이 아이디어 자체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런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저희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여러 참가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와 그동안의 노력, 이런 모든 열정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진 대회를 통해서 팀원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 그 다음에 같이 고민하고 또 그 발전시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아마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창업 활동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오늘 뭐 1등 상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사실 이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그 로직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가 잘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행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경민 단장님의 귀한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경진대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총 5팀이고 또 15분씩 하다 보면 거의 빨리 끝나도 한 7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발표와 그리고 또 함께 Q&A 진행해 주셔야 될 우리 심사위원님들 계신데, 우리 시작에 앞서서 잘 맞춰보자고 큰 박수로 화이팅하는 의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을 담아 박수 소리도 우렁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얼터너티브 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도르와 버섯 패배지의 재발견, 재활용을 통한 바이오 고용연료를 개발하고 있는 뉴얼터너티브 대표 윤신원입니다. 저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가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버섯 농가에 실제로 많은 버섯 패배지가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월에 분체 공장에서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도색 과정에서 분체도로가 또 많이 버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농업과 공업에서 버려지는 이 폐자재들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 수 없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폐자재들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폐자재들은 버려지는 과정에서 분진 발생 및 그리고 악취 문제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폐기물들이 처리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소재라 판단을 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큰 아이디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2021년 7월 뉴얼터너티브라는 팀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두 폐자재의 업사이클링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시기별 아이디어를 개발해보고 피봇하고 이제 보완점 개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바이오매스를 함유한 성형화된 바이오 고용연료를 생산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분체 공장 대표님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연료 제조 회사를 알게 되었고, 연료 제조 회사에 위탁 생산을 하며 첫 시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저희는 첫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페도르랑 버섯 패배지가 발화성이 좋은 연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발화점을 올리기 위해 톱밥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밀가루와 톱밥을 1:10의 비율로 고정을 하고 페도르 비율을 조정하면서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1:4:10 혹은 1:5:10의 비율이 불씨가 가장 잘 붙어있는 비율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연료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타 제조 회사의 목재 펠릿을 구입을 해서 발화력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임업진흥원 품질시험 의뢰 결과상 평가점수 10점이라는 최우수 품질 등급을 인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품질 내에 중금속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하여 초기 활동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초기에는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겨서 연료를 개발했지만 점점 저희가 소형 펠릿기도 구입을 하고 버섯 건조기를 구입해서 직접 연료를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이코어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 사업으로 고객 분석과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자문에 대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고객 분석입니다. 네, 이제 버섯 패배지 발생처와 폐분체도로 발생처, 그리고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발전소가 저희들의 고객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버섯 패배지 발생처에는 버섯 패배지 처리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처리하는 방법이 점차 줄고 있다. 그리고 분체도로 폐분체도로 발생처는 그 폐분체도를 폐기하는 가격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연료 사용 산업발전소에서는 10년 대비 양품질의 성형 고용연료를 구하는 일이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료 사용 고객처인 산업발전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내 산업발전소를 돌아다녔을 때 사진들입니다. 네, 산업발전소에서는 현재 일반 고용연료와 바이오 고용연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발전소가 비성형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성형품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성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품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산업발전소가 이렇게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면서 겪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업발전소는 연료의 수급 불안정 상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형 바이오 고용연료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격이 매우 높았습니다. 세 번째, 연소 후 잔재물이 10와이트% 이상 남는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품질이 균일화되어 있지 않은 비성형품의 고용연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종합해서 기존 업체보다 30% 저렴하고 20% 높은 발열량과 2배 낮은 회분율, 2배 낮은 염수 함량으로 고객 가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기술력과 경쟁력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금속을 아직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경북대학교 교수님과 창원대학교 교수님께 그 중금속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습식 선별을 통해서 중금속을 제거해 보았지만 모든 중금속 성분이 선별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파악을 하였고, 분체도로 제조 과정에서 혼합된 수지와 안료의 분리 및 수지를 추출하는 이제 화학적 선별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기존의 성형 바이오 고용 연료는 비성형 바이오 연료를 그대로 압축시켜서 연료를 제조합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했을 때 성형이 풀어져도 완전 연소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바이오 고용 연료는 저희의 버섯 패배지를 1차적으로 파쇄하고 미세분진화를 통해서 펠릿을 성형화합니다. 그래서 미세분진의 입자가 연소되기 쉽다라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한국임업진흥원 품질시험 검사 성적서상 경쟁사 평균 15% 대비 5.3%의 회분율로 10% 낮은 것이 우리의 품질 우수성입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 및 매출 계획입니다. 저희는 원자재 시장과 저희의 목표 시장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시장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폐분체도로 시장입니다. 폐분체도로 시장의 시장 규모가 424억 원으로 추정되고 현재 분말 페인트의 명목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폐배지 시장입니다. 폐배지 시장 규모가 157억 원으로 추정되고 현재 대구 경북권에서 발생하는 폐배지가 약 25만 톤인데 저희는 전체 폐배지의 30%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목표 시장인 폐기물 고용연료 시장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폐기물 고용연료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성형 펠릿 연료를 시장을 진입을 할 목표입니다. 계획입니다. 네, 시장 내 위치해 있는 경쟁사 현황입니다.
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톤당 40만 원이라는 이윤을 얻고 폐분체 도료를 수거합니다. 그리고 1톤당 2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버섯 폐배지를 수거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거한 원자재를 가지고 바이오 고용연료를 생산해서 산업발전소에 1톤당 8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제 연료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스케어업을 통해서 1만 톤 기준 약 31억 원이라는 매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산업발전소와 분체 공장을 대상으로 총 45회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 탄소중립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산업발전소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연료 사용 고객들이 많았고, 저희는 국내 수요조사 때 만나 뵙게 됐던 GS 포천 그린 에너지의 나기찬 과장님에게 저희 연료 테스트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활동 계획입니다. 저희는 발전소 내 연소 테스트를 통해서 이번 연도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23년 10월까지 양산 및 납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얼터너티브는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대표인 저는 국내 시장과 시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박동규 군은 중금속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북대학교 창원대학교 교수니까 이제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자문으로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대진분재산업 이진욱 대표님을 통해서 현재 저희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분체 도료를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갔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뉴얼터너티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팀 잘 들었습니다. 또 10분 안에 발표를 잘 해준 면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Q&A 시간 5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역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 챌린지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그런 굉장히 멋진 모습 봤는데요. 현장을 확인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희가 사실 현장을 확인한 작업 자체가,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시장 조사를 하기 전에는 연료를 만들 때 발화력이 높은 게 좋겠다,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고 발화력 높은 걸 사용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연료를 개발했었는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직접 연락을 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산업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조금 노출되기 힘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계속 전화를 드리면서 했던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실제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발화력과 가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소로 발전 비용에서 그 연료 가격보다 진짜로 품질상 쓰레기가 덜 나오고, 그리고 환경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발전소를 인터뷰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챌린지라는 의미에 딱 적합한 정말 도전과 열정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발표 자료에서 계절적 편차가 심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고형 연료에 대한 보관 또는 유효 기간이 있는지, 그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그냥 단순히 4계절 내내 생산되는 제품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공을 통해서 보관이나 유효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는지, 일단 그거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바이오 고용 연료는 이제 목재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 겨울에 비교적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체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계절적으로 가격의 변화가 없을 뿐더러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에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보호 방안이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명 주신 거에는 중금속 분리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직접 비행과 관련된 기술 보호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특허를 지금 출원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특허를 두 가지 분류로 특허를 해놨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재 펠릿 제조 방법과, 그리고 산업발전소가 사용할 수 있는 고용연료
제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특허를 진행 중인데,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재 펠릿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허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고액연료를 제조하는 방법은 지금 특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조금 더 보호하는 특허 보호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변 특허를 통해서 이제 기술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질문이 될 수도 있고 피드백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일단 대표님께서 발표를 통해서 제가 사업화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직접 얼마나 발로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열정이 느껴져서 일단 네, 감사드리는 네, 박수를 좀 드리고요. 지금 사실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금이잖아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몇 천만 원 정도는 확보돼서 지금까지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 어떤 자금 조달 계획과 또 어떤 운영비들이 좀 들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투자 관련된 또 준비도 하고 계신지 네, 답변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완벽하게 생산 공정,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짰을 때는 이제 8억 가까이, 최소 8억이라는 비용이 들 정도로, 제조업이라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산 레일을 깔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8억이라는 금액으로 측정을 했지만, 더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더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이 8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연료를 위탁 생산해서 생산 설비가 필요 없게 이제 위탁으로 생산해서 조금 자금을 좀 충당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간단하게 네, 질문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저 고용연료에서 중금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연료 단계에서 저런 안 좋은 물질을 제거하는 이제 선제적인 게 있고, 연소 후 후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중금속을 제거하지 않아도 연료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료의 그 환경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희는 중금속을 제거하고 이제 연료를 판매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팀이 잘 끊어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받으신 Q&A 한번 잘 복귀하셔서 현장에서 조금 더 접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기술 보호에 대한 거, 그리고 앞으로의 자금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금속 가능 없어도 되는지에 대한 유무도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잘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포뮬러 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활용 시각 폼블럭을 제공하는 포뮬러의 노지윤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계단 평범한 계단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바로 밟으면 소리 나는 계단으로 앞전소자를 활용하여 소리가 발생되는 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고갈을 걱정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차세대 에너지 중 앞전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뉴스 기사를 보시면 최근 앞전 에너지의 니즈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매년 증가하는 층간소음의 73%의 요인은 뛰거나 걸으며 나는 소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간 층간소음의 민원도 2012년 기준 2021년까지 약 5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뮬러는 이렇듯 매년 증가하는 층간소음과 신재생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세상의 니즈를 파악하고 포뮬러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포뮬러는 충격 완화, 방수 효과, 방음 효과를 갖추고 있습니다. 충격 완화 및 방음을 위해 1번, 3번과 같은 내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뮬러에 힘을 가할 경우 할 에너지가 발생하며 빛, 전기, 열 에너지가 발생되는 구성으로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블록 간에는 병렬 연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음의 크기는 국가에서 정한 소음 크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소음 크기에 따른 신호등 색상의 변화가 일어나며 평균적인 크기 가로 30, 세로 30, 높이 8cm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색상 변화 기준 데시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데시벨 미만은 초록색, 30데시벨 이상 40데시벨 이하 주황색, 40데시벨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직접 제작한 MVP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에도 충분히 고위도 LED가 빛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뮬러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 층간소음에 예민한 건물을 건설하는 건설사,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사는 거주민을 주고객층으로 정하였습니다. 소음 문제가 커지며 다양한 종류의 폼블럭이 출시되며 저희 제품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폼블럭 관련 새 기업의 제품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경쟁사에 비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빛내기 효과와 방음, 방수 효과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포뮬러를 통해 방음 효과와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생활 속 에너지 발전, 소음의 크기의 시각적인 표현과 소음에 따른 폼블럭 색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의 생활 걸음으로 빛내기 기능 사용 에너지를 고려하더라도 한 달 약 9,000원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사라기는 하루에 10,000보 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10,000보면 스마트폰 3시간을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 양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규모입니다. 방음자재의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2027년까지 총 1,300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전 세계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6억만 달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중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은 2028년 기준 약 227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수익 창출 방안으로는 기업에게는 기술 이전 로열티와 건설사에게는 400개 이상 구매 시 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현 거주자들에게는 필요 수량만큼 판매를 하여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선 계산은 600가구가 구매할 경우 8,25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전략입니다. 맘카페 홍보와 SNS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할인 판매를 통해서 마케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청년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시작한 기업인 만큼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023년 내에 프로토타입을 정확하게 출시할 예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생 기업인 만큼 부산대학교 창업동아리 활동과 IP 디딤돌 형상화 지원 및 특허 지원 사업과 다양한 IR 피칭 대회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뮬러는 기획부터 개발까지 우선 인력으로 다져졌으며 또한 다양한 기획부터 개발, 디자인까지 우수한 팀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가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포뮬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전소자라는 것을 통해서 전력을 측정하고 전달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그런 아이디어는 참 괜찮은데요. 이거는 뭐 그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 번째 질문을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마케팅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건설사와 맘카페 SNS 하겠다 그랬는데 건설사 쪽에는 어떤 강점, 이 제품의 어떤 강점을 설명하고 맘카페 쪽에는 어떤 강점을 통해서 이 제품을 홍보 또는 판매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제 현장 실습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추여 조사를 했었을 때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가시는 어머님들을 타겟으로 여쭤봤을 때 충분히 약간 구매를 할 의향을 보였었고 이를 통해서 맘카페에도 충분히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사의 경우에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들은 건설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럼 맘카페에서는 아이들이 이 포뮬러 깔았을 때
빨간색이 들어오게 되면 야 빨간색이야 뛰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점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자신이 이 정도로 뛰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겠다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뛰게 되면 이제 조용히 해야겠구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머님들도 이제 그냥 근거 없이 뛰지 마가 아닌 이렇게 어느 정도의 너가 시끄럽게 아랫집에서 시끄러울 정도로 뛰고 있으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앞전소자가 갖는 전기의 축적 때문에 빨간색이 되면은 전기가 더 많이 충전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그 높이 정도를 좀 더 8cm라는 타 제품에 비해서 8cm라는 이제 좀 굵직한 이제 정도의 두께를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내구성 테스트 같은 시제품은 아직 하나도 안 나온 상태신 거죠? 네, MVP를 간단하게 만들었긴 하지만 아직은 제가 짧은 시간 동안 MVP에 너무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네,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MVP가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쓰는 거라면 사실은 통과해야 될 그 안전 시험 결과가 꽤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자금 조달이나 뭐 거기 해야 되는 검사의 종류나 그런 거를 그 준비하거나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떤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어떤 상품 뭐 시험 성적을 받아야 되는지가 조사가 다 되신 건가요?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신라학술상을 받은 조신호 교수님께 이제 컨택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재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교수님들과 합작을 하여서 현재 계속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내구성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생대원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층간 소음 예방 교육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교육들이 되게 많이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환경부 쪽이거든요. 환경보전협회랑 그런 쪽하고도 좀 컨택을 하셔서 어떤 서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함께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좀 이 제품이 나와서 실제로 상용화 될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하실 분 있으실까요? 이게 5분입니다. 네, 네. 짧죠. 질의응답하기가. 네. 네, 경쟁 제품 비교에 에너지 생산 가능을 장점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이 생산된 에너지를 가지고 빛으로 변환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어떤 저장하는 쪽이랑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 안 그래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앞서 보여드린 화면처럼 스마트폰 충전과 같이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IR 피칭, 뭐 데모데이 이렇게 아이디어 톤 대회 보면은 질문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리고 내구성에 대한 시제품 MVP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해주셔서 내년에는 시제품을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총 5팀 중에 세 번째입니다. 딥체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촉매를 활용한 선내 오폐수 정화 장치를 바탕으로 개발을 마친 딥체인지 대표 박성우입니다.
목차는 저희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업성, 팀 소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ESG 중에서도 이에 치중하여 그 해양오염에 대한 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해양오염의 주 원인은 이 선접해수는 폐유 및 폐수 등이 선박 밑바닥에 고여 생기는 혼합물로 단순히 기름 외에도 다양한 이런 그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류 그리고 해양 생물에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있는 그 해양환경관리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선박 크기에 따라서 5톤 미만의 어선 같은 경우는 기름 여과 장치나 그리고 이 폐유 저장 용기 선내 비치 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대부분의 이런 선접해수 무단 투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부산 내 해양오염 사고 원인을 조사해 봤을 때 약 40% 정도가 이런 소형 어선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었고, 이들은 저렇게 육지로 직접 와서 저런 선접해수 조장 용기에 페트병 같은 곳에 선접해수를 담아 버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단 투기가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기름 여과 장치의 경우에는 이 용량이 크고 그리고 한 200만 원 이상이라는 비싼 비용으로 실제로 이런 소형 선박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여과 장치 경우에는 단순히 기름을 영화하고 분해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는 다양한 오염물질을 분해 제거하면서 그리고 소형화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저렴한 선접해수 정화 장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심층 인터뷰를 이 마산 사업소에 있는 직원분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소형 선박들이 이 공단에 선접해수 무상수거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대형 선박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장소나 그리고 시간 등을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5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양에서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5톤 미만의 경우에 하루에 약 1리터 정도의 선접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런 소형 어선들은 약 2만 대 정도로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이 선접해수 정화 장치를 만들고자 하였고, 두 가지 개념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학교에서 이 개발 과제로 진행했던 이런 3D 프린팅 구조체에 착안하여 저희는 다양한 구조체 중에서 통기성 그리고 압축 시험, 표면적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그중에서 약 2가지의 이런 구조체 후보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구조체를 TiO2 광촉매를 통해서 직접 코팅을 해보았습니다. 이 광촉매 중에서 TiO2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수 기능의 이 효율적이라고 검증되어 있는 그런 물질로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분해 효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저희는 앞서 그런 두 구조체의 이 광촉매를 직접 코팅하여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런 저희 실제 이런 시제품에 여기에 저희는 그 선접해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면 활성제를 가지고 여기에 부은 다음에 이 전과 후에 구조체를 통과한 전과 후에 그런 분해 효율을 검증해 보았을 때 저런 시트 자이로이드와 그리고 시트 다이아몬드의 두 구조체 중 시트 다이아몬드가 좀 더 분해 효율은 높았지만 저희는 이 폐수 자체의 그런 분해 장치에 좀 더 그 반영구적인 사용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 자이로이드가 좀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구조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논문을 참고했을 때 그 광촉매를 활용한 기름 분해 실험이 실제로 있었고, 약 하루 정도 진행했을 때 약 85%에서 90%의 분해 효율을 보여주었으며, 저런 TiO2를 활용할 때 질소를 추가할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태양광을 활용하여 광촉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후 ppm 실험을 통해서 이 해양 방출 가능 수치인 15ppm 이하로 저희 장치를 통해서 이 기름을 분해한 다음 약 3일 정도의 정화 기간을 거쳐 한 5리터 정도의 크기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선행 기술 조사로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저희와 유사했고, 이들은 광촉매를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는 격자 구조체 형태로 기존에 있는 구슬 형태와 다르게 좀 더 이 3D 프린팅의 장점을 활용한 표면적을 넓히고 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체로 좀 더 분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초기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개념 설계부터 구조체 설계 및 출력, 최종적으로 시제품 완성 후 모의 실험까지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3가지 피드백이 반영되었고, 저희는 구조체 모양에서 이 구조체들을 필터 형식으로 만들어 뭉침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스크류 형태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순환과 실제 pH 센서로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ppm 측정, 농도 측정 센서로 바꿔 정확한 수치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피드백들을 반영하여 저희가 만든 시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5일 정도의 주기로 발생하며 이틀 정도는 이 장치가 쉬며 휴식기를 거쳐 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3일 정도 이 5리터의 폐수를 정화시킵니다. 또한 이런 스크류 형태를 활용해서 이 표면적인 넓힌 구조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분해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이 선박 내에 있는 자체 이동을 통한 그런 에너지를 모터로 바꿔 이 모터의 동력을 통해 여기를 회전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이 장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유입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 선박과 그리고 이 호스를 연결해서 이 폐수로 이렇게 쭉 폐수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이 수위 센서를 통해서 일정 수에 도달했을 때 이 폐수의 유입구가 멈추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정화 작업을 거쳐 저 모터를 통해서 이 구조체가 돌아가면서 그 태양광과 그리고 저 구조체 간의 이런 광청의 반응을 통해서 분해가 됩니다. 밤에는 저희가 태양광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UV 램프를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출 단계에서는 기름 농도 센서를 통해서 15ppm 이하가 될 경우엔 자동으로 유출구에서 이런 폐수가 방출되도록 하여 이런 과정을 사이클 순으로 반복합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는 선주분들에게는 선주 폐수 처리 비용 자체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들은 저희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해양환경공단과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유류세를 할인할 계획이며 환경공단에게는 저희가 선저폐수 방제 체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용자 수의 증가를 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샘플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저희 시제품을 통해서 일정 수위와 그리고 이 모터의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분해 효율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좀 더 바른 대처와 AS를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크게는 국내 물산업 분야에서 작게는 수처리용 기기 및 장치 제조업으로 약 2.6%의 국내 물산업 분야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ESG 경영과 그리고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국내 폐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2018년 대비 약 6% 정도가 증가하였고 연간 15% 정도의 증가량이 예상되고 있어 어느 정도 성장 가능한 시장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저희 경쟁사는 크게 3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분리 필터나 그리고 생분해성 세제 그리고 원심 분리 등을 통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나 후처리가 필요하거나 또는 소모적인 일회성 제품이고 크기가 크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반영구적인 구조체를 활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름 외에도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나 태양광에 의존하거나 UV램프 작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모터의 동력을 통해서 그 에너지 변환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저희 제품 가격은 크게는 15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이 마진 운송비와 그리고 실투자 비율을 비교했을 때 대략 측정 가격은 90만 원으로 형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목표 점유율은 소형어선 2만 대 중 약 35%이며 초기 목표 매출은 54억 원입니다. 추후 5톤 미만과 30톤 미만의 선박으로 확장될 경우 목표 매출은 약 150억 원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이 BLDC 모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만 시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었고 예상 제품 수명을 계산해 봤을 때 1회 5리터 정도의 선적 횟수를 제거하는데 약 1,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제로 이런 비용들을 처리하기에는 5리터에 6,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저희 제품을 활용했을 때 약 80%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 이 이동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동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B2C로는 먼저 저희 주 타겟층인 5톤 미만 선박을 공략하여 관련 공모전이나 경진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후 기술성 검증 후 공공기관과의 협업 추진을 바탕으로 성능 인증을 발급받아 5톤 이상 선박으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B2B로는 저희 배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해경 인력이나 그리고 누가 실제로 방출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게 하여 바로바로 그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저희는 기획 및 설계 고도화를 마친 상황이며 현재 CF 제작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이 스모크 테스트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이 B2B로까지 나아가 이 콘텐츠 제작까지 힘쓸 계획입니다. 저희 팀은 기획 그리고 개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비 창업 패키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진대회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전공 교수님을 통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강한 바다를 위해서 딥체인지가 앞으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0분 안에 전략적으로 발표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잘 하시는지 기특하기도 하고 멋지십니다. 자, Q&A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내용인데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선접회수라는 개념은 사실은 실생활에 선박과 관련한 일을 하거나 그 관련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선접회수의 5톤 미만의 선박에 이것을 장착하려고 문제 제기와 개발 동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나요? 필요성이 왜 생겼나요? 실제로 그 5톤 미만의 어선 같은 경우는 그 선접회수가 모든 배라면 이 모터가 작동하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섞여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그런 20톤 이상의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이들이 어느 정도 한 번에 이제 모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공단이나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게 아니라 네.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선접회수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선박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 관계자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선접회수가 더구나 5톤 이상은 이미 의무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5톤 이하가 되는 사람들이 버린다는 의미가 이제 그거 하긴 하지만 사실은 5톤 이상이 의무화 된다는 얘기는 5톤 이하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해양 오염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해양관리법이 되어 있는데 대표자께서는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사업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 타겟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장에 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좀 더 부각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5톤 미만의 선접 회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우선은 저희가 이 그 정화 장치 자체로는 그 학교 이제 설계 과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 배수구 처리에 대해서 이런 광촉매를 활용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범넓게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해양 오염으로 실제로 이제 5톤 미만의 어선들이 그 버리는 그런 뉴스 기사를 좀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5톤 미만의 어선들이 그 큰 어선보다 그 전체적인 선접회수 발생량은 적을 수 있지만 개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게 버리는 양은 적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 이제 한 군에서 발생하면 바로바로 적발이 되지만 그냥 해양 가운데에서 이렇게 버리게 되거나 또는 이제 모터를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실제로 저희가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심각성을 파악해서 이렇게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90만 원짜리 같으면은 그냥 몰래 버리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기존 경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새 시장으로 내가 이 아이템을 사업화를 진행할 텐데 사람들에게 90만 원짜리를 소형 선박에 장착하도록 만들 만한 어떤 동인이 있을까요? 당신들이 이걸 해야 돼 또는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어 이거 좋아 또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냥 돈 안 주고 버릴 수 있는 건데 돈 주고 기계를 장치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것에 호소하게 되면은 사실은 비즈니스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업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류세 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환경공단 직원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장치가 개발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이 구매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저렇게 5리터에 6,000원이라고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 저렇게 5리터 단위로 버릴 수는 없고 1톤 이상의 금액은 무조건 가격이 한 8, 9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업체를 이용했을 때는 1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실제로 이제 거기까지 가서 버리고 그리고 또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이런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소형 어선 같은 경우에는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무단 투기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길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저런 비용들이 좀 누적됐을 때 저희 장치를 그래도 2, 3년 이상 사용한다면 좀 더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방지와 그리고 좀 더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미만이 남아서 짧은 개인적인 궁금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실제로 대학생 분들이 취업과 창업이라는 길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길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실제 연구하시고 테스트하시면서 어떤 비전이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걸 학교 과제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실제로 이런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력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저희 팀 내에서 3D 프린팅을 취미로 하는 또 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직접 다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의 재능과 관심을 좀 더 투자해서 확장시켜서 좀 이런 환경 보전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막연하게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시제품까지 제작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 그 판단해서 좀 더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5분 동안 우리 가운데 계신 심사위원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화되는 아이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발표는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해주셔서 많이 이렇게 조금 지체가 됐는데 그래도 이 점을 잘 Q&A로 녹여서 다음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딥체인지 팀원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스타트업이냐 취업이냐 이게 우리 20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이슈이긴 한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스타트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번째 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IL 팀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이노베이션 리드 CIL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석사과정 박찬웅입니다. 저희 팀의 대표님은 이제 카이저 기계공학 박사님입니다. 금일 발표 주제는 드론 운행 효율 극대화를 위한 수소 배터리 경량화입니다. 실태조사 시장 전략 방향성 제시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드론은 전기 드론입니다. 전기 드론은 1회 충전 시 25분밖에 날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수소 드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소 드론은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 더 안정적인 드론 비행이 가능합니다. 수소 배터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 드론에는 PEMFC라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PEMFC는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수소연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장성이 높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더 좋은 고성능의 경량화된 PMFC를 개발해서 판매하면 좋은 시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PEMFC의 원리는 수소 원자에서 분해된 전자가 전위차에 의해 흐르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원리입니다. 저희 팀이 개발할 PEMFC의 이름을 Flexible Air Breathing PEMFC로 지었습니다. 이 PEMFC는 기존 PEMFC 대비 이제 3분의 1로 경량화됐으며 이를 통해서 수소 드론의 비행 가능 시간을 70% 이상 향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배터리는 유연성을 가져서 충격에 강하며 더 높은 안전성을 가집니다. Flexible Air Breathing PEMFC는 원통형 구조이며 8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PEMFC에는 두껍고 무거운 판 형태의 양극과 음극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폰지 형태의 탄소 나노 튜브를 이제 적용시켜서 양극과 음극을 제작할 것이며 카본 페이퍼와 나피온을 MEA에 적용하여 수소 배터리의 무게를 경량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저희 팀은 싱글 탄소 나노 튜브를 양극과 음극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 온도 변화 등 미리 성공할 것을 예측하고 시제품 제작을 시작할 것입니다. 초기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시뮬레이션 이후 SCI 논문과 특허를 통해 저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DJI나 유닉 같은 산업용 드론 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이항 같은 유인 드론 회사도 고객사로 확보할 것입니다. 현재 전체 드론 시장 규모는 33조 원 규모이고 연평균 13.8%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글로벌 수소 드론 배터리 시장은 7천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연평균 13.8%씩 성장하는 드론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더 이 글로벌 수소 드론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방산 드론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작년 국내 방위사업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8억 3,100만 원 규모의 수소 드론 배터리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 사업을 시작으로 방산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소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우수한 강점을 이용해서 소형화시켜 휴대용 배터리 시장에 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드론 배터리 시장의 경쟁사입니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과 인텔리전 에너지라는 경쟁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가볍게 만들 것이고 이는 전체 드론 무게를 감소시켜 운행 시간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저희 팀의 수익 모델입니다. 좀 전에 시장 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은 B2B, B2G, B2C 모델에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드론 회사들의 배터리를 납품할 것입니다. 드론 회사들과 제휴를 맺으며 공동 협업 모델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위사업청의 수소 드론 배터리 사업에 입찰되는 것을 시작으로 B2G 방산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에게 휴대용 수소 배터리를 판매할 것입니다. 세분화된 니즈를 파악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저희 팀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로는 카이저 박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조선해양공학과 포스트 닥이시며 경력사항으로는 기계공학 박사 그리고 LG와의 과제 협업, 카이스트 포닥, 테드의 연사로 출연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발표자인 저는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과정 학생이며 기술 고문으로는 이제 도쿄대학교를 졸업하신 조선해양공학과 박종천 교수님이 계십니다. 향후 5년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논문과 특허를 통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초기 생산을 위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고객사를 확보하여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방산 분야로의 확장을 진행할 것이며 다음 년에는 연간 1000대 이상의 생산 캐파를 갖춘 공장을 만들어 생산 시설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27년에는 휴대용 배터리 시장이라는 신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저희 팀은 개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경쟁사의 매출과 수소 배터리 가격을 참고해 보았을 때 매출은 24년 45억 원, 1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사 확보, 방산 분야로의 진입 등 적극적인 시장 전략으로 27년 1000대 판매 450억 원을 달성할 것입니다. 저희 팀은 3억 원을 투자받고 싶습니다. 먼저 1000만 원을 논문과 특허 출원에 사용할 것이며 회사 임대료, 고객사와의 미팅을 위한 비용, 홍보비 등으로 6천만 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에 1억 원을 사용하고 이제 중국어를 잘하시는 마케팅 직원과 재료 연구원 한 분을 모시는데 1억 3천만 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이노베이션 리드 SEAL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Q&A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PEMFC가 우리가 아는 그 넥소에 들어간 PEMFC 맞죠? 네, 맞습니다. 스택 얘기만 하셨는데 사실상 BOP 쪽 얘기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수소를 공급하는 장치도 필요하고 에어를 땡겨오는 장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택은 기본적으로 발열이 되니까 냉각하는 장치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에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4타입 탱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4타입 탱크가 이제 타입이 탱크 타입은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4타입 탱크가 가장 고압이고 가장 가볍고 이렇게 압축시킬 수 있는 그 탱크여서 그거를 사용할 예정이고 이제 이 에어브리싱 PMFC를
이용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공기의 흡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변 이제 공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제 전기를 계속 공급하게 되면 냉각은 이게 지금 한 80도 정도 온도, 70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그 온도를 이제 차후에 어떤 쿨링이나 그 분사 시스템을 이용한 내부 쿨링으로 해결할 계획은 있는데 더 연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소 탱크는 몇 바짜리 있을 거예요? 700바 쓰실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압력 저하하는 이런 장치들이 다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스택에만 이렇게 내용이 좀 개발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는 나중에 배터리와 같이 하나의 제품화된 어떤 설계가 나오려면 BOP 부분을 좀 많이 보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경쟁사하고 비교한 그 표에서 네. 결국 이제 출력은 이제 1은 같이 2.7kW로 이렇게 맞췄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이제 탱크나 뭐 배터리를 이렇게 가볍게 가겠다. 예, 그건데 이제 그게 지금 오늘 소개하신 이 기술만으로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도 뭐 에어 브레싱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수소 탱크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최적화해서 접근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 경쟁력은 이제 핵심은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이 부분이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그 스택은 이제 8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하는 목표로는 이 셀을 이제 따로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더 많이 붙이면 출력을 더 세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설계를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탱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 대비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PMFC 팩의 경량화에 대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탄소 나노 튜브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보다 경량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남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질문보다는 사업 설명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투자금 사용처 부분에 있어서 네. 이렇게 필요한 금액과 이게 좀 너무 러프하고 뭐랄까요? 이 마케팅 직원 및 재료 연구원 채용 1억 3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마케팅 비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하는데 돈을 쓰면 어느 기업이나 다 성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하시면 앞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시면서 다음번에도 창업이 되거나 해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포인트에다가 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좀 집중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기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핵심 경쟁력이라고 했던 그 가볍게 경량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 주셨고 사실은 투자금을 얼만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대한 비중이 좀 크면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피드백 받은 거 복귀하셔서 다음에도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발표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특이하네요. 팀 이름이 강준의 아들들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선박 친환경 그 2, 3을 담다 강준의 아들들의 발표자 최기현입니다.
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파악, 추진 전략, 추진 방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파악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물을 사 먹고 계십니까? 저희는 원래 과거에는 물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는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공기는 저희는 사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공기조차 사 먹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기조차 사 먹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바로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이 좋아지지 않아 물을 사 먹게 되었고 이제는 공기조차 오염되기 시작하여 저희는 미래에 공기조차 사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암울한 미래를 개선하고자 저희는 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을 찾게 되었고 그 찾게 된 주범 중 하나는 바로 선박입니다. 현재 기존 선박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규제 대상과 사용 불가합니다.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환경오염 중 공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선박에서 71%나 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개선한다면 미래에는 공기조차 사 먹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환경오염 0%의 선박 엔진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에 보이시는 것은 저희의 계략도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수소연료 전지 선박과 달리 수소연료 전지 선박에 해수전지를 탑재한 선박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해수전지에서 부가적으로 저희는 해수전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해수전지 기반 평형수 처리 장치도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저희는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장에 저희의 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우선 시장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 시장은 현재 친환경 선박 시장은 19년도 대비 25년도에 약 6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MO 2050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기에 저희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은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러한 시장에 어떻게 홍보하고 나아갈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B2G를 기반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현재 부산대학교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 선박 R&D 플랫폼 구축 사업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저희는 그 기존의 저희 아이디어에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B2B 사업에 진출할 것입니다. 또한 B2B 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여 저희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해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초기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조그만한 빈센사와 같은 초기 회사 규모로 시작할 것이며 소형 선박 회사, 그다음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3년간 약 40억의 초기 시장을 진입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의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 2031년까지 약 국내 대형 중공업에 참여하여 1024억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그 나아가 저희는 해외로 진출하여 2030년, 2040년까지 국제시장 중 약 3,7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아이디어가 경쟁사 대비 가진 강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이디어는 표와 같이 되어 있고 저희는 테크로스사 대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또 프로톤 모턴사 대비해서 시스템 효율성이 높고 담소 공급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빈센사 대비해서는 시스템 효율성이 높고 부산물 이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강점이 저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강점에 대해서 독창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선 저희의 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저희 팀원은 선박 경험자이자 선박의 전공자로서 충분히 선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둘은 배터리 연구실의 연구생으로 있어 차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의 이해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만의 아이디어의 강점을 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산화탄소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엔진에서 발생하는 물을 선박 담수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수소 재포집 기술로 연료를 재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없으며 또한 각 잔지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타 기계에도 사용할 예정이기에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B2G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B2G 사업이 저희에겐 좀 많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정부가 현재 그린 수소 및 다양한 울산 수소 산업지구와 같은 수소와 관련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그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시피 부산대학교 수소연료전지 R&D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그 사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다양한 국책 사업에 참여할 것이며 그에 따른 데이터를 얻을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B2B 사업에 진입하여 초기에는 소형 선박회사에 진입할 것이며 그 다음엔 대형 중공업 회사, 그 다음에 글로벌 조선 회사로 저희의 연구 기술 제공을 하여 계약금과 지원금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일스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일스톤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만큼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계약수입니다. 저희는 23년부터 쭉 계약수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며 특히 26년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26년도 되면 저희와 비슷한 스타트업 경쟁사들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26년까지 저희가 쌓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저희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 시장에 점차적으로 지수적인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투자금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희는 선박 연료 전지 시스템을 만들 회사이다 보니 기반 설계 및 건설에 대부분의 돈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연구에도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대부분 연구와 설계 비용에 대부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는 연구와 설계에 들어간 돈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출시할 것이며 그 시제품을 홍보하여 마케팅하여 기업에 판매할 것이며 그 판매한 금액으로 저희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IMO 2050 규제,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지금 저희의 아이디어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실행할 생각입니다. 친환경 그 이상을 담을 선박을 만들 강준의 아들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Q&A 5분 동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조심, 천천히. 네. 질문 드려볼게요. 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 진짜 제가 혼자 박수를 막 더 열렬히 치고 싶은데 어쨌든 그 마음 전달드리면서 사실 저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 부산 지역적 조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전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환경에 선박이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서서 가설에 우리가 공기를 사 먹어야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우셨는지 어느 정도 좀 수치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박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우선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거는 미세먼지입니다. 그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이제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은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로 구성이 되는데 선박은 현재 그 부산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타 운송사 대비 일단 71%를 발생시키게 되고 또한 이산화탄소도 6.8톤을 배출하는 만큼 온실가스적인 문제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실질적으로 많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부산 지역은 조금 더 좀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도가 좀 더 높은가요? 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일단 저희는 부산시 자료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부산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부산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도 약간 선박에 의해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비율이 56%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만큼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이 선박에서 배출하는 다양한 매연이나 가스 혹은 저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연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선박을 제조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온 연구원으로서 저기 빠진 게 있네요. 사실은 저기 운송 쪽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저런 CO2, 석스, 녹스 이런 것들은 저 에너지 쪽에서 많이 생기고요. 예, 선박은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 어디서 가져오셨?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강준의 아들들이란 팀 또는 뭐 회사가 생산하게 되는 제품이 어떤 건지, 이제 기술인지 아니면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스템 설계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인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또는 어떤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시스템 설계랑 그다음에 기술 두 가지를 판매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기존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기존의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의 경우 단순히 그냥 엔진의 시스템을 디젤에서 현재 쓰고 있는 그 기름과 같은 디젤에서 단순히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을 탑재한 선박으로 전환해서 무탄소의 선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주목한 것은 과연 이 수소 연료 전지 선박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착안을 했고요. 그 수소 연료 전지 선박에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 전지가 실행이 되면은 물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그 물에 초점을 두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나오는 물을 현재 선박에서는 담수 육상과 같이 물을 마음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에 선박 내에 이제 조수기라는 그 바닷물을 이제 증발시켜서 깨끗한 우리가 먹는 물로 선박 내에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조수기를 없애고 그 수소 엔진 자체에서 나오는 그 물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만든다면 조수 장치를 저희는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다음으로 저희가 수소 연료 전지 선박에 해수 전지 선박을 같이 탑재하는 것은 기존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빈센사가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 빈센사의 경우 약 92kWh라는 배터리를 3개 정도 장착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소형 선박 12m의 소형 선박에만 출력이 적용되는 만큼 저희는 그 엔진의 동력을 좀 올리기 위해 그 수소 연료 전지에 해수 전지까지 탑재하여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수 전지에서 나오는, 이거는 저희의 기술인데, 해수 전지에서 나오는 저희는 이제 부산물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해수 전지는 이제 한번 해수가 들어가게 되면 충전과 반전을 반복하면서 무한한 에너지를, 일단 전기를 생산함과 동시에 여기서 나오는 조수 물량도 있기에 수소 연료 전지에 부족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에서 나오는 이제 차 염소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에 투입하게 된다면 저희는 그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기계도 절감하고 그 기계 절감과 동시에 환경 오염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5팀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템을 소개하고 또 앞으로의 스케일업을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을 쏟아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오늘 그리고 또 Q&A로 주신 심사위원님들의 고견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가설을 실행해서 또 검증해 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깐 쉬어서 우리 시상도 이어가야 되니까요. 잠시 쉬고 시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몇 분 정도 쉬어야 될지 보면은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저희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분까지 이제 휴식을 취한 것 같고요. 저희 35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저희 시상식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35분에 시상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저희 이제 시상식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네, 심사위원님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발표해 주신 우리 대표님들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저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상에 앞서서 저희 오늘 총평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최경민 단장님께서 총평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참가해주신 우리 참가자분들, 발표해주신 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피드백 해주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주신 우리 전문 심사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우리 학생들 오늘 보니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한 팀이 두 팀을 제가 봤는데 그 외에도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엄청난 가능성을 봤고요. 해마다 이렇게 연차별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 대학이 잘 관리하고 케어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아무쪼록 그 중도에 하차하는 팀 없이 계속해서 꿈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재미난 것은 교수님이 참 중요하구나.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까 같이 그 자문을 구하고 기술적인 어떤 어시스턴트를 받는 그런 좋은 경우들. 그러면서 그 교수님들의 이 창업 기업에 대한 창업팀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열정은 어떻게 이끌어낼까 하는 게 저희 숙제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금도 만들고 있지만은 그게 현실화돼야 교수님들이 우리 그 창업팀을 더더욱 열심히 저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고 그 기술이 연구실 기술이 또 꽃을 피우는 그런 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신 내용들 너무 좋았고요. 예, 그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의 그 동남권 선순환 생태계, 산업 생태계 조성에 오픈 이노베이션에 크게 이바지할 길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생하면서 협업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심사위원님을 대표로 우리 시리벤처스의 임강민 이사님께서 또 총평 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매번 참석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수준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현대중공업과 그다음 남부발전, 그다음 부산대학교가 창업 중심을 통해서 이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장을 통해서 대학생 여러분들이 어플라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게 벅찹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창의성에만 방점을 두어서 평가를 했다면은 이제는 좀 더 정교해져서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이디어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에 더 접근해서 실제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템으로 구체성을 가지면서 비즈니스 툴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하는 과정에 있는 많은 대표자들이 발로 뛰고 철저하게 자기 사업으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상도 받고 또 학교 하면서 근무하면서 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루트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고 진짜 스타트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각 기관에서 산학연에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저 뜸들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상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수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은 총 한 팀 수상을 하겠고요. 저희 부상으로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시상에는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 최경민 담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수상하는 팀입니다. 우수상이고요.
포뮬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팀명 포뮬러, 위팀은 한국남부발전 현대중공업 부산대학교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최경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으로 상금 5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상의 포뮬러였습니다. 네, 단장님께서는 최우수상도 이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최우수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고요. 그리고 부상으로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최경민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최우수상 먼저 딥체인지의 박성우 대표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팀명 딥체인지, 위팀은 한국남부발전 현대중공업 부산대학교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최경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100만 원이 함께 주어집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우수상 한 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최우수상 두 번째 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SIL 팀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팀명 SIL, 위팀은 한국남부발전 현대중공업 부산대학교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최경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으로 100만 원이 함께 수여가 됩니다. 정면 보시고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수상과 최우수상 함께 시상해 주신 우리 최경민 단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와 우수팀이 이제 가려졌고요. 앞으로 우리의 이 아이디어가 고도화돼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대상은 두 팀이 남아 있습니다. 트랙별로 팀이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자, 먼저 트랙 1에서 시상을 해 주실 분부터 시상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의 하상수 상생협력 부장님 시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남부발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는 트랙 1의 대상 뉴 올터티브 윤신원 대표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상 뉴 얼터너티브. 위팀은 한국남부발전, 현대중공업, 부산대학교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사장 이승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도 수여가 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에 도와주신 우리 하상수 부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1등 대상 발표가 되게 쫄깃쫄깃하고 긴장이 돼야 되는데 한 팀이 남아가지고 그쵸? 좋습니다. 마지막 대상입니다. 저희 시상해 주실 분은요, 현대중공업의 이상돈 책임연구원님입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아들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상 강준의 아들들. 위팀은 한국남부발전, 현대중공업, 부산대학교 청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상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저희가 상금 300만 원도 함께 수여가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상에 도움 주신 이상돈 책임연구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 5팀의 발표가 이제 끝이 났고 또 5팀의 영광의 수상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템들이 잘 고도화가 돼서 또 진짜 투자 분야에서 IR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님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더 무궁무진할 것 같고 또 부울경, 이 부산에서도 많은 아이템으로 성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나요? 사진, 네.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님들과 그리고 발표해주신 대표님들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